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금두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를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TV, 또 카카오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의 제왕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시장이 주목했던 5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일자리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2%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도 0.88%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47%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마감한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목 살펴보시면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5월 수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발표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키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오늘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가 32.1%였는데 그 예상치를 밑돈 지수를 발표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합의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는 오늘 휴일로 개장을 하지 못했다는 점, 문을 닫았다는 점, 휴장이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7%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중국 상해 지수도 0.2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홍콩의 항생 지수가 0.45%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나라 코스피는 0.3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타이완 지수, 대만 지수는 0.37% 내림세를 보이면서 주요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코인 거래대금 순으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비트코인이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 살펴보시면 1시간 간격으로 시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급락한 이후로 지금 하락권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2% 또 0.03%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4,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2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시간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300만 원대, 300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였었는데요. 지금은 32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3위 셀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럽은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7%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4,696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4위는 리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0.18%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1,10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는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72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37%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 기준으로 한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3,252.1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613억 원,
기관이 1,216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1,873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전 거래일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4,698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오늘도 6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는 6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정리했지만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1,216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4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1,833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계업종이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전기가스 업종이 5.45% 상승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또 의료정밀업종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8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서비스업과 유통업 1.26%, 1.1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건설업종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비금속 광물업종도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1%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통신업종은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0.7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운수장비 업종까지도 기관의 매수세 보이면서 0.4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금융업종까지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17%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98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31억 원, 개인이 1,118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992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직전 거래일에도 1,813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오늘도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1,118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는 637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지만 오늘은 31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였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810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고요.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985억 원의 물량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건설업종이 3%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속업종이 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운송업종도 0.67%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0.66% 상승했습니다. 또 기계장비 업종까지도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0.59%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른 업종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반 전기전자 업종도 0.56%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락문화 업종과 IT 부품 업종이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각각 0.53%, 0.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업종이 0.49% 상승을 했고요. 비금속 업종까지도 양 매수세 들어오면서 0.42%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세세한 종목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계업종이 7% 넘는 급등세에 8%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7.95%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에이프로젠 KIC가 8%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2,385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한신기계도 8%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삼화왕관도 0.11%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기계업종 다음으로는 전기가스업이 5%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5.45% 상승을 하면서 기계업종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11.37% 급등하면서 38,700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한국전력도 5%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삼천리도 2.77% 상승하면서 96,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인천도시가스까지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기가스업 다음으로는 의료정밀업종이 2.8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우진이 원자력 관련해서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1,750원에 거래됐고요. KC때까지도 1.64% 오름세를 보이면서 27,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목 살펴보시면 두산이 16%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두산 그룹주들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두산의 우선주까지도 15.51% 급등을 하면서 68,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S1까지도 0.99%,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서비스업 다음으로 유통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도 1.16%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GS글로벌이 5.54% 급등하면서 3,2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국동과 이화산업도 각각 4%대, 3%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모나미까지도 2.23% 오름세를 보이면서 5,9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상승은 건설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금호건설이 3%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12,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현대건설도 0.36%, GS건설과 한신공영까지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률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2.94%, 3%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해운주 중에서 HMM이 6%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6.72% 조정을 받으면서 42,350원에 거래 마쳤고요. 페누션까지도 3%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6,4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오늘 운수창고 업종 중에서도 항공주들 모두 조정을 받았는데요. 대한항공이 2.56% 조정을 받으면서 32,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해운주들 중에서 대한해운이 2% 가까운 내림세를 보이면서 3,21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철강 금속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철강 금속 업종이 2.1% 조정을 받았습니다.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알루코가 8%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5,3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철강주들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세아베스틸이 5% 넘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31,150원에 거래 마쳤고요. 동국제강까지도 4% 넘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포스코까지도 2.16% 조정을 받으면서 339,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고려제강까지도 오늘 철강주들 일제히 급락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섬유의복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의류 관련주들 BYC가 3% 가까운 내림세를 보이면서 43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비비안까지도 1.5% 내림세를 보였고요. 한섬도 1.01% 조정을 받으면서 4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신원까지도 0.5%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다음은 음식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9%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남양유업이 8% 넘게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남양유업 우선주까지도 5% 넘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273,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음식료품 업종들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늘 조정받았습니다. 롯데푸드가 1.84% 조정을 받으면서 45만 3천 원에 거래됐고요. 사도 대림까지도 1% 넘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건설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3.2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부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에서는 3일 기업공사가 15%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7,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우원개발도 4%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화공영까지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8,8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건설업종 다음으로 상승한 업종은 금속업종입니다. 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보성파워텍이 상한가 부근까지 급등하면서 5,380원에 거래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제일제강이 1.44% 오름세를 보였고요. 대동금속까지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금속업종 다음으로는 운송업종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태웅로직스가 3%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9,79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선광까지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방송 서비스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은 0.66%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SMCNC가 8%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3,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TBC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기계장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9%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세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비 업종에서는 에너토크가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8.7% 급등세 보이면서 18,7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유니슨이 7%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4,655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오리엔탈 전공까지도 3%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원자력 관련한 우리기술이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2,32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노래방 관련주인 TJ미디어가 오늘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26%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위닉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오락문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터주들 중에서 SM이 5%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2.07% 상승하면서 39,4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키이스트까지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률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장비 업종이 1.47%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CS가 6%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6.68% 내림세를 보이면서 6,1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5G 관련한 솔리드가 4% 넘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7,11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KMW도 1% 넘게 조정을 보이면서 5G 관련주들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통신장비 업종 다음으로는 유통업종이 그 다음 1.14%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세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스가 6% 넘게 조정받으면서 4,885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머니큐브도 5%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흥구석유까지도 1.5% 조정을 받으면서 8,54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물지수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인기 검색어 핫5 시간입니다. 5종목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셨는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흐름과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코스피 200 편입을 앞둔 대한전선이 10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11일 대한전선은 효성TNC, 효성첨단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동원산업 등과 함께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이 되게 되면 수급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한편 대한전선은 지난달 호반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의 상승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오늘 7% 급등하면서 장을 시작해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결국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현재 상한가 진입하면서 4,185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핫5 두 번째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 진출을 앞두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빠르게 늘면서 12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두산중공업의 상승세는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차세대 원전 사업의 중심이 될 SMR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SMR은 기존 핵발전 설비보다 크기가 작고 안정성을 높인 것으로 탄소 중립에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두산중공업은 한국전력기술과 제주 한림 해상풍력의 해상풍력 발전기 18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오늘 3.39%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27.49% 고점을 찍고 종가도 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살펴보시면 연일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6월 1일 하루만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직전 거래일은 금요일에도 10% 넘는 급등세에 오늘은 27% 급등세를 보이면서 32,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특징주 핫5 세 번째는요, 바로 HMM입니다. HMM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산업은행의 보유 전환 사채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물량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한편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3천억 원 규모의 HMM 전환 사채 만기가 30일 도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HMM이 주가 부담으로 오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주가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HMM은 전 거래일 대비 0.88%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6% 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지난 금요일에도 4% 넘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도 6% 넘게 빠지면서 42,3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핫5 바로 네 번째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산업은행이 핀테크 업체 토스에 8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한국전자인증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업 가치는 약 8조 원으로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한 매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토스의 유상증자에 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8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9개월 만에 몸값이 3배나 뛰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9일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토스뱅크 은행업 인가 심사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3, 4분기 내로 공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한국전자인증 오늘 빨간불을 켰는데요. 자세한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인증은 오늘 0.99%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5.42%까지 고점을 찍고 1,70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2%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지난 6월 1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치기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소폭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1,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핫5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플레이위드입니다. 플레이위드가 카카오게임즈의 경영권 인수 추진설에 상승했습니다. 투자은행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플레이위드 최대 주주인 드림마크와 경영권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거래 대상은 드림마크가 보유한 플레이위드와 플레이위드 게임즈 지분입니다. 현재 거래 구조와 가격 등을 논의하는 단계이고 8월에서 9월경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같은 소식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주가는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플레이위드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플레이위드는 3% 하락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26%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6%대 급등하면서 13,800원에 거래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폭 많이 반납을 하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10%대 오름세는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지난 금요일에는 12% 넘게 급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다시 10%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12,1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핫5 5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입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가 사칭방이 요즘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정말 종가 기준으로 한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쳤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일단 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전문가였기 때문에 저는 그쵸.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포인트는 올라갔어요. 대신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2% 아쉬운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 일단 지수가 올라가면서 기관 혹은 외국인의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개별 종목이든 시총 상위 종목이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연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제한된 거래 대금을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일부 몇 종목들 위주로의 장세가 연출이 되었고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이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그러한 수급이 아니었나. 아마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지수는 좋은데 종목은 왜 안 갈까? 이런 좀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 아닌 특징 혹은 좀 아쉬운 점 이렇게 설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의 예측대로 우리 지수는 상승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시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수급 측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잘 들어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바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인공이 또 원자력 발전 관련주였죠. 지난 그렇죠. 금요일에 출연을 하셔서도 이쪽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셨고 또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 관심권에 두자라고 하셨는데 근데 네. 이런 종목들 눌렸을 때 진입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기회를 안 주고 있네요. 이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네,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어설프게 오른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 폭발적인 상승세를 낸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매수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상승을 하고 내린다면 만약 이 테마가 다음에 힘을 받지 못하고 내려오면 혹은 조정을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두산중공업 혹은 한전기술 혹은 이 관련주들 두산인프라코어까지 강하게 시세 받는 것을 보고 이거는 정말 제대로 이제 강한 모멘텀을 가져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이 눌림에 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면 굉장히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붙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오늘 상승한 종목들 폭발적인 상승세가 좀 더 나온 후에 조정을 받을 때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관련 종목들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1평선까지 조정을 받을 때 1차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하셨어요. 이런 접근을 계속 유효하신 거죠, 전문가님? 여보세요? 네. 네. 들리시나요, 전문가님?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난주에 이제 21평선까지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라고 하셨잖아요. 이 관점은 맞습니다. 계속 유효하신 거죠? 네, 지금 저는 계속해서 이제 21선의 1차 매수, 그리고 더 조정이 나온다면 61선의 1차 매수, 이렇게 이제 평단 관리라든지 비중을 관리를 했을 때에는 뭐 비단 이번 이 중공업 혹은 인프라코어 관련해서 이 원전 이 종목들뿐만 아니고요. 다수의 이제 테마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고는 싶은데 너무 높아서 지금 살 수 없었던 종목군들은 21선, 61선 이렇게 나눠서 충분히 매수를 한다면요. 굉장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테마주들을 추적하면서 결과값을 좀 봐왔는데요. 뭐 거의 한 90%에 육박하는 확률로 수익권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나오니까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올라가기 전에 못 산 게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올라가기 전에 누가 저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아쉬울 수는 있어도 저는 그 아쉬움에 너무 공격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기다렸다. 네,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진입을 하지 말고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 기준을 정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조금 전에 두산그룹주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룹주들 이제 재무 리스크가 회복 상태에 접어들면서 그룹주들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계열 광고사인 오리콘까지 주목을 받았어요. 그룹주들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오리컴이라고 하는 기업도 당연히 이제 대주주로 두산그룹주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저는 결국엔 뭐 관련사, 관계사 이러한 쪽보다는요 두산 지주사를 보는 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당연히 수익률적인 측면 혹은 지금 위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산그룹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나 저는 이 종목군들이 가면서 2등주, 3등주, 중소형주를 따라간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따라 붙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두산그룹주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언제 밀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
뒤따라오는 2등주, 3등주가 더 빨리 혹은 더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원전 관련해서는 2, 3등주를 매매하시기보다는요, 두산 지주사를 저는 매매를 하시는 게, 대신에 이제 매매의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선에서 한번, 61선에서 한번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굳이 접근을 해야 한다면 관계사 쪽보다는 두산 지주사를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20일 2평선과 60일 2평선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이 자동차 섹터도 여전히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네. 또 타이어 관련주까지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근데 전문가님이 지난번에는 부품단보다는 완성체 업체에 집중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 의견은 계속 유효하신가요? 네, 일단 당연히 뭐 현대차와 기아가 가야지만 부품주들이 따라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대명사라 불려왔던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진다라는 게 전기차의 그러면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테슬라 외의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당연히 뭐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많은 차를 팔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팔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보다 조금 더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그 기조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요. 오늘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한번 짚어주셨지만 이 타이어 관련주들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저도 이제 타이어 관련해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왜 그러느냐면 지금 타이어 관련해서는 지금 이 타이어를 만드는 원재료들이 다 화학 관련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WTI 유가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이 원재료, 원자재 이 사이클에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매 단가보다는 더 높은 판매 단가를 하반기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다면 뭐 차가 잘 팔리니까 가격을 높여도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반기에 반응을 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이 부품단의 원픽으로 타이어 종목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도 괜찮지 않나 이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상 전문가가 자동차 섹터들 정리까지 해주시고 유망 종목까지도 또 찍어주셨습니다. 자동차 섹터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에 주목하자라는 입장은 같으신데요. 그래도 타이어 관련해서 넥센 타이어가 지금 위치에서 공략 가능하다,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 부분 유망 종목까지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네. 전선주들 중에서 대한전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기회를 안 주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이 네.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당연히 부럽죠. 맞아요, 부러워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만약에 샀더라면 거의 뭐 1주 혹은 2주 만에 4배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 지금 대한전선인데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 멘트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산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골이 깊다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는데 자, 그러한 종목군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 모멘텀, 실적의 회복이라는 모멘텀이라는 것이 붙어서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실적의 회복까지 겹쳐지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원전 관련주와 동일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전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탈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던 두산그룹주가 오랜만에 성장 모멘텀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추격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하고 싶으실 분들 굉장히 많지만 최근에 시장이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처럼 대세 상승장이라고 불리기에는
수급 쪽으로도 조금 아쉬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앞서 이야기 드린 전략 아마 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21선에서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를 하고 그다음 61선 이동평균선에서 기다렸다가 두 번째 매수를 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비중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원전도 그렇고 전선 관련주도 그렇고 지금 매매 못했던 거 그때 좀 한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차트 흐름을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 모멘텀을 받으면 강하게 시세를 낸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역시나 강한 시세를 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선에서 1차 매수 또 61선에서 2차 매수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라고 대응 방법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전문가님 지난번에 출연을 하셔서 이제 차트 흐름으로 예를 드실 때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바로 HMM이잖아요. 네네. 네, HMM이 오늘 산업은행의 보유 전환사채 만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이슈가 전해지면서 급락세를 보였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좀 급락할 때 좀 눈여겨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제 하락세를 시작이 된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다려야죠. 네,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바닥권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온 종목이라서 조금 내린다고 해서 이제부터 신규 매수로 볼 자리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충분히 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저는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뭐 조정이 끝나고 저는 다시 올라간다 생각지 마시고요. 61선까지 기다렸다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충분히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61선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문가님 항공주들은 항공업계가 다음 달부터 국내선 유류 할증료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일제히 조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나요? 생각하시나요? 일단 항공주들은 잠시 이제 좀 피해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콘텐츠 관련해서 항공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지금 항공주들이 그런 일부 이슈 때문에 내려온다면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여행주에 조금 더 집중되거나 혹은 화장품주에 조금 더 집중이 될 수도 있는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종목군 아니더라도 지금 뭐 펀텍 관련한 기업들, 뭐 소매, 판매 이쪽으로 매기세가 좀 더 쏠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항공주들은 뭐 앞으로의 업황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결국에 올라오긴 하겠지만 이 유료 할증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온 이체에서의 악재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단기적인 일시적인 악재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지금 이제 막 뉴스가 나온 섹터에 이것이 조정의 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갖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항공주들은 유류 할증료 악재가 나왔으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은 피하고 다른 섹터로 눈을 돌리자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어떤 섹터로 눈을 돌려볼까요? 한 유망한 섹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쪽은요, 수소차를 보고 있어요. 수소차요? 네, 수소차를. 그러니까 네. 자동차 산업, 차는 계속 가요. 네, 차는 가요. 차는 가는데, 그동안에 계속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전기차였잖아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완성차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전기차 배터리를 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 아시다시피 지금 LG화학도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사실 예전만큼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시속 게임 양상으로 봤을 때는 수소차가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인 일진 다이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진다이아 한번 현재가도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8% 상승하면서 44,45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우리 김태성 네. 전문가가 또 오늘 유망한 종목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전기차들이 지금 부진한 만큼 이제는 수소차 쪽에 눈을 돌려보자라고 하셨고요. 세부 종목인 일진다이아까지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금요일에 고생하셨습니다. 뵐게요. 네. 네, 우리 똑똑한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통박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불안하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 다양한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많이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